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구경북연구원의 이정미입니다. 저는 오늘 주제 중에 지역 공동체를 형성을 하는데 가장 어떤 여러 가지 역할 중에 교육의 역할을 중심으로 교육을 안녕하세요. 예, PDF, 네. 지금 PDF 파일이 지금 줌에서 다시 지금 현장으로 온오프 블렌디드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연결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화면에 제 발표 자료가 뜰 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동체 형성의 교육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형태로 이용이 되고 있으면서 현 시대에 이제 어떻게 맞게 다양한 형태로 전환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플랫폼과 정보 협력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교육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대의 가장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 개인의 발전과 그리고 이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국가 단위 아니면은 글로벌 국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큰 공동체까지의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이제 도모하는 그러한 가장 근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아주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과다한 경쟁 때문에 좀 소모성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환경 변화에 조금 적응을 제대로 안착을 제대로 하면서 실질적으로도 효율성도 있고 효과성이 있는 교육을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고 이것을 어떻게 플랫폼화 해 나가는가가 지금 현재 정부도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디지털 전환 계획이라든지 뉴딜 계획에서도 가장 아주 중요하게 보는 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생산 방식, 노동 시장 네트워크, 지역 사회가 굉장히 많은 큰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노동 시장도 코로나 우리가 일부 상황을 겪으면서 굉장히 유연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 재택근무에서부터 시간 선택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고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가정이라든지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 이러한 커뮤니티의 아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분산 인터넷 기반의 분권형 지역 사회로 전환을 하면서 로컬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삶의 중요한 단위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사회는 기존의 일면 수직적인 어떤 사회에서 보다 수평적이면서 자기 만족을 중심으로 하는 자족적인 사회, 그 안에서 내생적 발전을 이루어내는 자족 사회로 가고 그리고 포스트 공유 사회로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서 회복을 하면서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 가장 큰 우리 사회의 주요 단어로서 등장했던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연착륙하면서 전환하는 사회로 갈 것인가라는 것을 기반으로 사회적 회복력과 스마트한 기술 기반의 공유 경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 사회의 가장 큰 화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경제 산업과 일자리 그리고 산업 관광이라든지 이 교육이라고 한다면 학령기 교육과 그리고 학령기 교육 이후에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가치와 공급자 주도 그리고 조금 파편화되어 있던 그러한 교육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는 혁신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거버넌스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축을 할 것인가, 통합적인 플랫폼을 구축할 것인가가 지금 현재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화두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이러한 ICT 기반의 다양한 정보로서 연결되는 사회에서 조금 배제되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조금 배제되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이러한 교육적인 그 요소가 또 다른 그 불균등을 초래하는 그러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는 정책의 방향을 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융복합 능력과 그리고 창의 인성의 기반을 조금 강화할 것인가 하면서 글로벌 인재 양성과 시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라는 측면에서 기업가 정신을 교육의 효과로서 바라보고 지향점을 두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역사회의 아주 강력한 주체로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전된 자아로서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시민단체, 시민센터라든지 뭐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다양한 그 지방 단위 아니면 국가 단위의 교육 플랫폼이 그 중간에서 그러한 확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 중장년 100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중장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그 각국의 인적 자본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사회에 재적응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상당히 많이 발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아동 청소년 아주 중요한 거 말할 더할 나위가 없고요. 청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중장년도 새로운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으면서 지역에 기본적으로 갖춘 이 자원들을 확산시키는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마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어떻게 확충하고 이것을 확산할 것인가를 위해서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도 두고 정부 단위의 추진 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생활 문화라든지 이러한 등등을 통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앞서 우리 첫 번째 기조에서도 발표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SNS를 기반으로 한 전 세계가 동시에 초연결적으로 그 연결이 되는 사회는 이미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서도 좋은 일이든 재난이라든지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그러한 초연결 사회로 들어가면서 그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정보력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과 기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그리고 기계와 기계가 서로 긴밀하게 다자간에 협력을 하는 그러한 구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보 공유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누가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를 선점을 할 것인가 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데이터 전쟁으로까지 가 있는 사회인데요. 이러한 우리 지금의 현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그 고소득 엘리트의 이러한 집단들을 점차 양극화시키고 그리고 여기에서 중간 계층이 점차 아주 상위로 가든지 아니면 하위로 가든지 하는 양분화 현상이 점점 그 가시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양극화는 기본 그 소득뿐만이 아니라 교육 그리고 환경, 여가, 문화, 체험 다양한 형태에서 이 양극화가 더 가속화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때 이러한 사회에서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가치관과 역량은 크게 지역사회 나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현재 사회가 보다 개인도 행복하면서 지역사회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나라는 문제 발견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수직적인 그러한 일방향의 정보 전달의 방식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시점들을 어떻게 서로 조율해 나가고 이것을 연계 협력함으로써 새롭게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또 해결해 나가는가라는 새로운 형태의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 발견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면서 이것을 어떻게 사회성과 공감 능력을 갖추고 이것을 협업적인 의사소통 능력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소통해 나갈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죠. 역시 이것들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의 자세, 그 톨러런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독창성과 자유. 그래서 앞서 기조 발표에서도 어떻게 다양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독창성과 자유성이 발현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기본의 법칙에서 7가지 법칙에서도 기본 조건으로 깔려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교육에서는 좀 더 커뮤니티가 교육 플랫폼에서 창의적인 질문과 그리고 해결 방법을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것이 다양성과 독창성, 자유성을 기반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이 다양한 것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것인가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교육 플랫폼의 중요한 가치로서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이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사회는 교육권을 기본적으로 보장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학습이 축적되고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나가는 학습이 아니라 이 학습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플랫폼화하는 데 아주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플랫폼화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화해서 모여든 자원들이 잘 확산되고 쓸모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플랫폼의 활용 정책까지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전환, 이러한 전환을 어떻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연하게 연합을 하면서 디지털적인 전환을 할 것인가, 요 3가지 그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2015년 세계 교육 포럼에서 매 15년마다 이렇게 좀 그 주기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세계 교육 포럼에서는 이 교육권과 형평성 그리고 포용 그리고 양질의 교육, 이 평생 학습을 아주 중요한 교육 플랫폼의 중요한 가치로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용적인 가치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서로 전달받고 이것을 또 확장시킬 권리, 그리고 평생 동안 학습을 해나가면서 자기의 인생의 잠재력을 개발을 하고 그것이 지역사회에 전달되는데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일반적인 형식적인 교육기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형식 교육기관들이 등장하면서 아주 작은 단위, 중규모 단위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그런 교육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4차 국가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의거한 계획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진흥기본계획에서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한다 해서 이 사회 자체가 평생 동안 학습하고 서로 나누는 그것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그것이 주요 모토가 되고 비전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략이 4P 전략이라고 해서 학습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상당히 많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어떠한 그 공급하는 교육기관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것을 수여받는 학습자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전환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어떻게 학습자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학습자가 이것을 유연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 체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기초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광역 단위의 지자체도 한 사람 한 사람 인구 감소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적 자원의 아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이 개인에게 맞춘 교육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이것들의 자원이 모여서 어떻게 확산되는 그러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인가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반 번영이라는 이 가치와 같이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든지 제도 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디지털 시대 코로나 상황을 맞추면서 디지털 시대에서도 어떻게 비대면 평생 교육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보편적인 평생학습 구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다양한 학습자 지원이라든지 활동, 다양한 이제 사회적인 경험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경험들도 학습의 경험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것을 자원화하는 그러한 전략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국가 차원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면서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이것에 따라서 지방 정부와 기초지자체 그리고 하위 그 커뮤니티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비대면 교육 활성화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도 K-MOOC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아주 그 매시브 온라인 오픈 커뮤니케이션 그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 여기에 무크의 다양한 사이버 대학 공개 강의라든지 방송통신대학 공개 강의라든지 대학 온라인 그리고 매치업 콘텐츠 그리고 해외 무크 콘텐츠를 연결을 해서 이 K-MOOC 기반의 고등교육을 제공하는데 상당한 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MOOC가 새로운 그 우리나라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강자로서 이미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그 강자로서 그 부상하는 중요한 교육 플랫폼의 하나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인문학 중심, 문화예술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지금은 이제 현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직업 훈련 교육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교육 그리고 노인 시대까지 완전히 아우르는 그러한 분야까지 확대 제공하는 그러한 영역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활용 방법으로 해서 학점은행제 기반의 학점을 부여하고 이것에 따라서 다양한 이 형태의 활동을 이것을 학점으로 인정을 해서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이러한 형태로 연계가 되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바우처라든지 이러한 것들로서 기회를 확대하는 조건으로서 늘리는 그러한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에는 이제 이러한 블록체인이라든지 XAPI 기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서 웹 보안 시스템 정도로 해서 디지털 시대에 열린 평생교육을 실현하겠다라는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지방 정부 또한 그 중앙 정부 그리고 글로벌 사회의 중요한 정책 방향과 연결을 해서 가장 크게 세 가지의 역할들을 보고 있는데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학교 교육과 그리고 고등교육과 그리고 이후의 평생교육이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해서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학교 교육과 어떻게 지역 사회와 그리고 그 민관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그리고 이 평생교육이 유연하게 연결되는 하나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로 갈 것인가. 이것 역시 개인을 중심으로 보는 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그러한 재구조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대학의 위기 그리고 지역 사회 이것이 이 서로 분절된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안에서 대학이 같이 상생을 하고 지역 사회 또한 대학과 같이 성장하는 그러한 상생 전략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개방적인 거버넌스, 아까 K-MOOC라든지 다양한 디지털 도민대학이라든지 디지털 시민대학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개방형의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면서 확산하고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동향을 기본적으로 이것을 좀 이제 그 요약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는 가장 크게 포커싱을 보는 것은 인구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 그리고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에 맞추어서 어떻게 교육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확산할 것인가. 요걸 가장 첫 번째 보고 있고요. 개인으로서는 생애에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과 훈련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적 자원이 질적으로 고도화되어서 이것이 개인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성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효율화 전략에 초점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는 사회통합과 동반 성장 패러다임이 점차 확산되면서 개인의 발전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함께 연결되는 그러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사회 성장에 발맞춘 새로운 도시 가치를 형성을 하는데 다양한 사업들이 이것을 서로 연계하고 협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마을 교육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평생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분절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계 협력해서 통합적인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플랫폼 측면에서는 이 교육 복지 강화가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그 중요한 요소이고요. 두 번째가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세 번째가 학습 개인의 학습 역량을 생애 동안 일어나는 학습 역량을 증진시키는 이 세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상황에서도 디지털 문해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계층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정보에서 소외되는 그러한 새로운 신소외 계층, 디지털 소외 계층을 양산하고 있어서 이것을 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지방 정부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 그리고 지역에서 그 서로 그 성장을 하고 발전하고 이것이 다시 지역의 발전으로서 기여하는 인적 자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 혁신 인재 양성 그리고 그 학습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생애 동안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습과 교육을 기반으로서 그 발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학습 역량을 증진하는 요 세 가지가 교육 플랫폼이 주시하고 있는 가장 전략적인 목표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다양한 그 교육 종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든가 생태계를 다변화하는 전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발표한 이제 뉴딜 정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디지털 그린 사회 안전망 강화에서 이 사회 안전망 강화 속에 여러 가지 그 인재 양성을 부양을 하는 정책들을 많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 인적 자원을 육성을 하고 그리고 동반 성장하는 이러한 도시 정체성과 연계한 공동체 교육을 지원하는데 특히 그 도시 재생 지원 상태에서 그 수행되는 다양한 시민 성장 그리고 도시가 함께 발전하는 그러한 것들을 공동체 교육을 지원을 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각 시도에서 그 운영되고 있는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을 시민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 단위로 내려오면은 시군뿐만이 아니라 구군 단위에서도 대표 평생학습관 등을 통해서 다양한 그 교육과 학습을 공동으로 나누고 그리고 전파하는 교육 플랫폼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큰 화두는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때 새롭다라는 것은 기존의 것들을 좀 수정 보완하는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전면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지역 공동체를 조금 창조적으로 전환을 한다. 기존에 있었던 지역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것을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도시마다 새로운 가치를 조금 모색을 하면서 마을마다 또 주창하는 새로운 가치를 보면서 공동체를 재창조적 전환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계 교육도 이 새로운 역량을 가진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 상당히 기존의 딱딱한 그 교육 플랫폼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교육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년제가 없이 무학년제로 실시되고 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교육 플랫폼으로서 학습 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트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창의적이라든지 융복합적인 교육 실시하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미네르바 스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대학 교육에 특히 이제 혁신 모델로 많이 알고 있는 이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으로 캠퍼스 자체가 아예 없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동의 지성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지성들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실습형 교육 플랫폼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네르바 스쿨을
벤치마킹한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러한 교육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함께 학습하고 함께 성장한다라는 것을 모토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ICT를 기반으로 하는 온오프 블렌디드 환경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던 그러한 교육 플랫폼의 어떤 형식들을 완전히 타파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적인 것들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안동인데, 이 안동이 2022년에 제17회 IAC 컨그레스를 이제 유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교육도시 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동이 작년에 유치를 해서 이제 2022년에 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세계의 교육 도시의 연계되는 새로운 교육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교육 플랫폼들이 주창하는 비전들을 그러한 그 세계 교육 대회, 세계 교육 도시 연합 대회에서 새롭게 모색하고 만들어가면서 이것을 각 세계 교육 도시에서 이것을 도시에 적용을 시켜서 전환을 하고, 그리고 구현을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평가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 도시로서의 나아갈 방향들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들인데요. 이것도 글로벌적인 교육 도시의 네트워크 그리고 교육 플랫폼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크라든지 칸 아카데미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아시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원격 학습의 전환으로 전 세계는 학습의 질에 있어서 상당히 그 큰 변화를 받으면서 새로운 교육의 어떤 소외 계층이 생겨나고, 교육의 효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보다는 조금 많은 차이가 있었다라는 결과들이 많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초기에 조금 학습 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빨리 캐치업해서 지금은 전혀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 혼란은 교육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런 방식들을 또 새롭게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러한 그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향후 5년간에 있어야 될 변화가 단 3개월, 6개월 안에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완전히 온택트 시대로 전환이 된 상황이죠. 우리가 앞서도 그 첫 번째 발표자분은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과 컨택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오프라인으로 발표를 하면서 또 온라인에 연계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아주 이러한 디지털의 전환을 기반으로 하는 그 새로운 트렌드는 교육 플랫폼의 아주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 새로운 뉴노멀로 안착된 것이 넌텍트 사회로 전환을 하면서 이 학습 채널이 아주 다각화된다. 하나의 학습 채널이 아니라 다각화가 되고,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이 아주 중요시 된다라는 것이고요. 온오프라인이 아주 유연하게 결합되는 형태, 그리고 그 디지털 환경으로서 상당히 교육의 현장 그리고 교육 플랫폼의 현장에 상당한 투자와 그러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 2020년부터는 이제 에듀테크 시대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될 텐데요. 최근 모 학교가 이 메타버스라고 해서 이 순천향 대학교입니다. 최근 3월에 입학식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그 줌으로 다 이렇게 접속을 하기는 하는데, 그 실제 학습자가 아니라 개인을 그 나타내는 아바타들이 이 입학식에 다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총장님께서는 또 이 실제 총장님이 또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가상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세계와 그리고 그 실상의 세계가 온라인 세계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구현이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죠. 그래서 앞으로 교육의 현장, 그 새로운 교육 플랫폼은 기존의 온오프라인을 유연하게 연결하는 체제를 넘어서서 학습자를 개인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해서 새로운 기계와 기계의 새로운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확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저러한 메타버스에 대한 그러한 관심은 아주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저러한 시장이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어떻게 새롭게 그 나아갈 것인가가 상당히 이제 많은 관심을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또 이 교육 플랫폼은 오늘 다양한 분들께서 그 사례 조사에도 말씀을 주시겠지만은 그 대학과 지역 사회가 상상하는 그러한 리빙랩,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리빙랩의 형태로서 주로 대학이라든지 이러한 자원을 함께 공유를 하면서 리빙랩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를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혁신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교육 플랫폼으로서 아주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미 저변이 확대되어 있는 것이 리빙랩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빙랩에 어떠한 주체가 들어와서 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나가는가가 또한 독특한 그 특성화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서울 자유시민대학의 그 사례인데요. 이 시민대학은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이러한 시민대학들을 다 두고 있습니다. 주로 성인 학습자가 주요 대상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로 서울을 실현한다 해서 시민력, 시민의 파워를 강화하는 평생학습 플랫폼으로서 이 자유시민대학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청을 두고 서울 자유시민대학을 중심으로 본부는 총장은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학장은 서울자유시민대학장 해서 이 산하의 시민대학위원회를 두고요. 이 시민대학위원회에서 운영과 교육과정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바텀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민청과 은평, 뚝섬, 중랑, 금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지식 함양을 위한 분야별 교육을 조금 중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그 역량 강화를 시키는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시민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력을 강화하는데 아주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요 지금 그 서울자유시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28개 연계 대학과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기관 단체도 연결을 하면서 네트워크 다양한 네트워크들도 같이 들어와서 학습 자원도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까지 공동으로 실현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학습자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유연한 형태의 일자리 그리고 복지 문화 이 세 가지가 연계되는 형태의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아주 많은 그 노력을 기울였고요. 지금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아주 좀 잘 안착된 그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러한 그 평생학습 마을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학습을 기반으로 서로 이것을 확산하고 나누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면서 마을이 새로운 형태로 창조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하는 그러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의 그 대학 컨소시엄 교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들으셔서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그 컨소시엄 사례는 대학과 마을과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아주 오랜 동안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러한 거고요. 이거 보시면은 2004년부터 교토시가 매력 있는 지역 만들기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러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계승 발전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을 축제라든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하면서 1994년에 지자체와 대학 연계 조직으로 교토대학센터가 초창기에 설립되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초창기에는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0년에는 공익재단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아주 새로운 강력한 형태로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본 최대 규모의 산학협력의 컨소시엄 조직으로서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교육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의 새로운 창조적 전환이 필요한 교육 플랫폼은 일반 자치로서만 되지도 않고 교육 자치가 함께 연계되는 하나의 개인의 학습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연결되는 일반 자치, 교육 자치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체가 지역 사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 사회 협업의 지역 교육 혁신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것이 아주 주요한 추진 방향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시민 하나도 놓치지 않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생애 주기별로 새롭게 그 진행해야 되는 맞춤형 교육을 이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확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 그 혁신적인 모든 기존의 형식을 파괴하는 그러한 유연한 지역 교육 혁신 생태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교육 플랫폼은 이러한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주요 추진 방향을 두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